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오래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귀신의 숲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숲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상한 말을 남기고 결국엔 정신을 잃고 마을을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고등학생 민수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오랜 전설이 주는 미스터리를 푸는 것에 매료되어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큰 결심을 한 그는 주말이 되자 친구 수혁과 지연이를 데리고 숲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무서워했으나 민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행하기로 했다. 셋은 숲에 들어가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다. 우리도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어요. 안개가 짙게 깔린 숲은 입구부터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신음하는 것처럼 들렸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셋은 점점 침묵하게 되었다.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고 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숲 한가운데에서 어느 낡고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여기가 바로 전설로만 듣던 그 집인가봐. 민수가 속삭였다. 셋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폐가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곳곳에 금이 간 벽며 바닥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봐. 저기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 셋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정말로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움에 떨던 수혁은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수는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소리를 따라 셋은 폐가의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하실 문을 열자 그들은 숨을 멎는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와줘.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셋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고 했지만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린 도우러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왔어. 여자는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잠시 멀뚱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말했다. 너희는 날 도와줄 수 없어. 그 순간 빛이 번쩍하고 폐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변하더니 셋은 어느새 숲 밖에 나와 있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저 안개 낀 숲이 있을 뿐 폐가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숲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저 아무 일 없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때때로 민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그 여자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곤 했다. 몇 달 후 마을의 한 노인이 민수를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그 숲은 아주 오래 전부터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숲을 지날 때마다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곤 했다. 그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지만 숲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흥미진진한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이며 정해진 결말 없이 흥미로운 전개를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구성했습니다. 어느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다. 이 폐가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던 대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몇 달간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다. 이후 그 집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며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주변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창문 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곳은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과 호기심 많은 이들의 도전 장소가 되었다. 이야기는 대학교에서 친구로 만난 4명의 학생들 지훈, 민준, 유진, 그리고 나연이 그 집을 찾으면서 시작된다. 무더운 여름밤 학생들은 괴담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모험심에 불타올라 플래시와 캠코더 그리고 약간의 간식을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보다 훨씬 음침하고 낡아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구멍이 나 있었으며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첫 발을 들인 순간부터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학생들의 등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애써 무시한 채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1층 거실을 둘러보기로 했고 민주는 부엌과 다용도실을 확인하러 갔다. 유진은 용감하게 2층으로 올라가 방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나연은 집 바깥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각자 조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점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흔들리는 의자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민주는
부엌에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유진은 텅 빈 방 안에서 낡고 울퉁불퉁한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는데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가 비춰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나연은 집 주위를 돌며 땅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은 분명 이번 여름에 찍어둔 자신의 가족 사진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심각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은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고 마침내 함께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는 문은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고 창문 역시 닫힌 채로 버티고 있었다. 갇혀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망설임 끝에 도심 속 전설처럼 전해지는 집안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가설 속 원인을 밝히면 집에서 나갈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 방을 찾아 나섰다. 곳곳에 떨어진 낡은 신문과 벽에 걸린 낯선 사진들, 그리고 간혹 눈에 띄는 오래된 일기장 페이지들, 이들은 철저히 집의 역사를 따라가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일기장에는 집에서 죽은 가족들이 어떤 수상한 종교 집단과 얽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집에 기이한 현상들 또한 그 집단의 초자연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이들의 결심과 용기로 감추어진 비밀의 문이 열리고 방 안에는 집단의 의식을 행했던 도구들과 함께 가족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종이가 발견된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글이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도 계승되는 의식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비밀을 감췄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학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폐가에서 벗어나자 문이 곧장 열렸고 이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 네 명은 다시는 그 집에 가려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이야기 속에만 전해져 오던 그 집의 전설은 이들의 경험담으로 새로운 공포 썰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이 마을의 폐가는 다시금 과거의 암흑을 감춘 채 사람들의 잊혀진 추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많은 이는 그 장소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다양한 도시 괴담을 찾아보며 노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의 오래된 폐가나 버려진 병원에 얽힌 소문들을 좋아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친구 집에 모여 노트북을 켜고 다양한 포럼과 블로그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게시물에는 오래된 산골 마을에 버려진 저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집은 한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저택에 얽힌 소문은 꽤나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항상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일부 용감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 친구들은 무모하리만큼 용감했다. 우리는 모험 삼아 그 저택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다. 추위가 매서운 가을밤이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한밤중에 차를 몰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저택이 점차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드디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은 울타리와 그 안에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문은 녹슨 채로 삐그덕거리고 있었고 창문은 어두운 유령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도착했으니 들어가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집 안으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택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아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거실에 도착하자 한 친구가 벽난로 옆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그곳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우리는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방 안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데이트와 함께 당시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일기의 내용은 처음엔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들로 채워져 갔다. 특히 마지막 몇 페이지는 읽기 힘들 정도로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점점 더 불안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 집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족들이 사라진 이유도 그 후에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마저 그곳을 떠나게 만든 저주의 정체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마치 무언가 우리를 바깥으로 내몰아내는 것 같았다. 집을 떠나는 순간 내내 뒤에서 낮은 소리에 중얼거림이 느껴지던 그날의 경험은 이후로도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일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다. 저택은 여전히 산속에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 얽힌 소문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어쩌면 그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